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매주 목요일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귀요미 전문가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부터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보면요. 한농화성을 시작으로 포인트 모바일, 유일에너테크, 아세아제지, 삼성카드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하이브, KB금융, 고려아연, 농심, 팜스토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한 종목이 이건데 궁금했던 건데 라고 눈에 띄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어느 정도로 가격을 정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도 좋고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스타트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한농화성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한농화성이요?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오는 이제 2030년까지 봤을 때 한 연평균 21% 정도 가량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연간 판매량이 한 4천만 대 정도에 좀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꿈의 전지라고 불리는 이런 전고체 쪽인데 이런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장점이 일단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부피 감소와 또 빠른 충전이 용이하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어떤 화재 위험에 대한 단점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후에 굉장히 좀 시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동사의 경우에는 주요 거래처로 LG화학이라든지 캠트로닉스 이제 400개 이상의 거래처를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또 개발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전해질 관련 신기술을 또 개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차용에 대한 어떤 전고체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지는 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될 종목군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고점 대비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이 한농화성 지금 충분히 모아갈 만한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네요. 네, 하이브입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들고 온 컨셉은 이제 리오프닝과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제 3가지 섹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이브는 최근에 이제 JYP라든지 YG엔터 이런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거와는 반대로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같이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다시 한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6월부터 이제 아티스트들이 외부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좀 확대가 되는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 마스크를 벗는다거나 아니면 포스트 팬데믹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대 가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발로 따라오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비중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앨범 판매로 좀 보시게 됐을 때 이제 68% 정도 차지하던 BTS의 이런 앨범 판매량 수준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8% 정도까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장에 또 NFT랑 메타버스 쪽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장에서는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를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슬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포인트 모바일.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산업용 그 PDA 제품을 이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PDA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기업 내에서 제품 재고 조정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과 계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아마존과 이제 신주인수권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한 부분인데요. 일단 아마존과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제 PDA 계약 체결을 맺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장기성이 이런 아마존이라는 거대 유통기업에 의해서 이제 담보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아마존과의 어떤 우호적 협력 관계도 있겠지만은 아마존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점으로 이제 다른 고객사까지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실적도 사실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 빼고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바꿔보면은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PER이 평균 22년 기준으로 26배 정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PER이 13배 정도로 내 평균치보다 지금 2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쪽 시장이 좀 개장을 해서 시장 상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 시장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6%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절상고시했는데 0.08% 절상고시를 하면서 이런 결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 다음 홍콩 항생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0.89%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오네요. 0.9%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7%대, 0.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 또다시 좀 힘이 빠지는 양상입니다. 일본 지수도 상승폭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일본도 0.3%대로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2,765포인트로 0.14%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도 지금 900선, 90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양 지수가 모두 좀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KB금융입니다. KB금융요, 금융주. 네, 일단은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난 금리 인상 기간들을 좀 살펴보게 됐을 때 좀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대 마진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주들은 통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대 금리 인상기에서 이제 상위 업종들을 보시게 되더라도 항상 금융이나 보험주들이 꼭 탑7 안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금융주 쪽에서 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KB금융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잘 나왔습니다. 뭐 작년 최대 실적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충분히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괜찮은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예대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업황들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어플 쪽으로 많은 좀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 확대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플랫폼 사업을 또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KB금융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유일에너테크고요. 유일에너테크. 사실 저번 주쯤이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뭐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좀 바닥권에서 그래도 잘 지금 반등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매수 못하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주요 협력사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비 사업 말고도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리사이클링 업체인 이제 제형택에 또 100억 원 정도의 지분을 지금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형택은 업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또 고순도 2차 전지인 이제 탄산 리튬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마진에 대한 이익이 많이 남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사의 어떤 외형 성장이 좀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에 이제 수주 잔고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협력사인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조지아 쪽에 이제 공장을 또 증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 좋지 않았던 수주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실적은 좀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일에너테크까지 이슬이 전문가님은 오늘 또 낮은 가격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다음 종목이죠. 세 번째. 네, 고려아연. 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그렇죠.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전거래일에는 이제 철강이랑 곡물 쪽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관련된 쪽에 대한 이런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좀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또 경기 회복에 가장 또 민감한 원자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실 쪽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1조 클럽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연 시장이 굉장히 좀 에너지 대란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됐었는데,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생산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보다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철금속에 대한 이런 가격 강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 자체가 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수출 일부 국가들의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우호적인 업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원유라든지 이런 구리 같은 수요재들은 계속적으로 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려아연까지 실적 발표 얼마 전에 했죠.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가격 최근에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고려아연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아세아재질이고요. 아세아재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골판지 이제 제조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골판지 생산 사업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지금 또 달성을 한 부분인데, 사실 골판지 생산은 이제 골판지에 대한 원지와 원단, 이제 상자 이 세 단계로 이제 공정을 거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아세아재질처럼 이렇게 수직 계열한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가에 대한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마진이 이전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국내 원지 시장 점유율은 이제 동사를 포함해서 이 4개 업체가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독과점 형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업체들의 이런 실적 호조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원지 가격도 사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관련 업체들의 어떤 매출 확대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택배 물동량 증가는 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 이제 2022년 예상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5%,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 가량 지금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원가 절감에 따른 이익 부분까지 예상을 해본다면은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줄 때 좀 눈여겨보자.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세아 제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농심입니다. 농심. 네,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 곡물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가격 전도가 가능한 업체들이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라면 가격을 한번 인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단 워낙 가격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조금만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업황 자체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조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뭐 이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또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 지역에 이제 하나의 좀 음식으로 좀 편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사편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정기적인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무난하게만 지나가더라도 사실 이제 해외 지역 다른 기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뭐 성장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방어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에 따라서 좀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또 이 한 종목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삼성카드 8701번님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실 중인데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이것도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내용은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주가 빼고 지금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좀 시간 문제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카드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순이익은 이제 시장 예상 대비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는데 약 37%가량 지금 상회하게 되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카드사에서 가장 좋은 게 사실 연체율이 줄어드는 건데 연체율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전방 산업의 회복으로 뭐 온라인 쪽이라든지 백화점 등 이런 성장성이 높은 쪽 위주로도 회복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뭐 카드 이용 고객 수라든지 인당 이용 금액까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올라가는 거는 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제 고배당주라는 건데 지난해 이제 주당 배당금이 2,300원이고 이제 퍼센테이지로 한 7.8% 정도 이제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배당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배당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투자 가치는 저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익 실현보다는 배당 위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35,000원에서 6,000원 부근까지 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01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계셨는데 잘 이슬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팜스토리인데 팜스토리는 유튜브에서 웃개님이 팜스토리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함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2,700원 라인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단기 급등이 나오고 주가가 눌리게 됐을 때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게 맞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력이 나올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인데 또 그에 따라서 또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뭐 사조동환도 최근에 급등 나오고 좀 조정 나왔던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윗꼬리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국제곡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수요를 할 수밖에 없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코로나19에 따른 부분으로 노동력 상실이라든지 기후가 계속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생산량 부분에서는 단기간에 좀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뭐 그린팜이라든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이제 마트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굉장히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 서울사료가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콩이나 옥수수 이런 부분들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국제곡물이 올라가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분 투자 비슷하게 진행한 걸로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한 부분이 이제 슈티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의 이벤트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팜스토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우깨님이 감사합니다. 27,000원 메모 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오신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하나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거죠? 네, 앞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아세아 재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 재질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하차원 본부장님은? 저는 엔터 중에서 가장 못 간 하이브 한번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한 번 더 시세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와 아세아 재지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